이상한 알베르게 2. 오늘은 91페이지. 3. 3.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와 서준은 알베르게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나는 잊지 않고 질문을 적기 위해 거실로 갔다. 거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확 트인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이 아주 높았다. 높은 천장에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마치 지구촌 사람들의 화합을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천장의 중앙으로부터 길게 샹들리에가 내려오고 있었고 크리스털에 반사되는 빛이 거울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공용 거실 가운데에는 크고 넓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여러 번 보니 질문 알베르게만의 특징인 듯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창가에도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67명의 순례자들이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함께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그들은 질문 알베르게에 어떻게 찾아왔으며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순례길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다. 나도 끼어들어 그동안 내가 지나온 질문 알베르게와 순례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선 꽤 신기해했다. 그들은 이 질문 알베르게가 처음인 것 같았다. 질문 알베르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그들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오늘 화두로 다가온 행복에 관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행복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다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질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유쾌한 목소리의 안드레아였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실 때 가장 행복을 느껴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탈리아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저희 가게에 들르세요. 이어서 벨기에에서 온 다비나가 말을 했다. 다들 행복을 원하죠. 미안하지만 저는 행복이란 걸 믿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말이죠. 언제 어디서 불운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때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즐거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해요. 다비나는 행복에 대해 다소 냉소적이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대학원생 루스가 말을 이었다.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정리한 미국의 학자가 있어요. 그는 60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 관찰하여 행복한 사람이 가진 특징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원만한 가정, 생활, 긍정적인 마인드, 금연, 강인한 의지력, 규칙적 운동 습관이에요. 루스는 전공자답게 행복에 대해 전문적인 이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호주에 있는 한 대형마트 체인의 임원인 제이콥이 말했다. 제 생각엔 그 행복의 5가지 조건이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될 뿐이지 행복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전 커리어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 만큼 벌어보았고
어느 정도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돌아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기에만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의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왔고요. 제이콥은 낮에 광장에서 만났던 거리의 철학자와 행복의 관점이 비슷해 보였다. 이어서 글로벌 보험회사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는 얀이 말했다. 행복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느 한 가지 잣대로 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저는 은퇴하면 요트를 사서 여유롭게 바다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때가 되면 인생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퇴사하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순례길에 왔다는 한국인 진경 씨가 말을 이었다. 저는 평소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어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연습을 통해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 의견에 매우 공감해요. 곧이어 프랑스에서 온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엠마가 말했다. 행복은 전 세계인에게 공통된 인생의 과제 같아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개념은 모호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자 하지만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나를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했다. 그때 언제 왔는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서준이가 입을 열었다. 다들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과 여행 갈 때가 제일 행복하던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자 머릿속이 더 어지러워졌다. 거실은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집중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혼자서 생각을 정리해 보기 위해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딜런이 말했던 행복, 홈리스가 말했던 행복, 그리고 조금 전 거실에서 순례자들이 말했던 행복 등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달랐다. 나는 오늘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담아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기로 했다. What is your question? 오늘 우연히 여러 사람들과 행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철학자는 그림을 그려주며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알베르게에서 만난 어떤 파티시에는 자신이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학자가 제시한 5가지 행복의 조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건은 원만한 가정생활, 긍정적인 마인드, 금연, 강인한 의지력, 규칙적 운동 습관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모두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하며 은퇴 후 요트를 타고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면 인생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다가도 언제 불행해질지 모르니 행복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자 하지만 진정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의견이 저마다 다른데 행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질문 카드를 넣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애꿎은 베개만 머리로 눌러댔다.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언제였던가. 특별한 감흥 없이 미래의 인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따위의 대본을 적어뒀던 때도 있었다. 결혼하는 친구의 신랑에게 이 친구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친구의 부캐로 입이 틀어막힌 적도 있었다. 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